최근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아파트만큼이나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바로 이 재개발 시장,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재개발 시장 요즘 현황은 어떤지 그 시장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서 또 그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을지, 돈을 벌 수 있을지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시장이 너무 핫합니다. 이제는 재개발 시장도 점점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점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빠른 판단하셔가지고 소액으로 재개발 시장 접근해서 서울 중심권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아니면 예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주권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재개발 시장이 지금 현재 좀 상황과 또 앞으로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인가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짧다 보니 간략하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정도 내용 정도는 알고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서울시 재개발 시장은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정부와 서울시의 과제는 일단 공급량이 확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올인해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전전 시간에도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그래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내년 이후에 4년, 3년, 4년, 5년간은 공급이 절벽이라는 건 이제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치죠. 이렇게 수요 공급 절벽이 오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착공 물량과 더불어서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뭐 인허가 이런 물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공급 부족이 이렇게 왜 오게 됐냐? 우리가 간단하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시장에서는.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입시장의 어떤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어떻게 본다면 전면 재개발이 아닌, 전면 개발이 아닌 주거 환경 개선, 이런 쪽에 정비사업에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에 있지 않나. 이래서 지금 재개발 시장, 또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의 목표는 재개발이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2021년 신통기획을 만들어서 급하게 서두르면서 지금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신통기획이 좀 어려운 지역들, 이런 지역에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시키고요. 그래서 현재 한 4, 5년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과정 속에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 지금 한 250군데 정도가 구역진이 되고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업 진행이 지금 어려운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무조건 정비구역이 진행됐다고 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고요. 또 이런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곳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분담금이 지금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분담금이라는 건 결국은 공사비가 상승하고요. 공사비 상승에는 분담금이 증가. 결국에는 이랬을 때는 마찰이 생기면서 사업이 지체가 되거나 또 정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지에 들어갈 때도 이런 사업성을 보고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 시장 상황은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을 지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옥석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향후에 잘 못 갈 곳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시죠. 자, 사업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분양 물량이 많거나 또 일반 분양가가 높거나 하면 됩니다. 일반 분양이 물량이 많다는 거는 사업성이 좋다는, 조합원은 적고 일반 분양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분양가가 높다는 거는 내가 많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걸 갖고 비싸게 분양을 했을 때는 조합원들 사업비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단순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일반 분양가가 높은 곳은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이 어딜까요? 서울 도심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것은 뭡니까? 조합원 수가 적은 것이고요. 그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용적률이 높은, 이왕이면 용적률이 높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서울 도시 위계도입니다.
이런 중심권 지역이 3도심과 7광역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이런 곳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용적률이 높은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역세권에 대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역세권 정비 사업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정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공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이제는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정비 사업은 기존에 있던 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있는데 역세권 활성화에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는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가 다시 나오고 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사업성이라든가 우리 어떤 굉장히 용적률이 높아지는 건 중심 사업지까지 변화가 될 수 있는 활성화 사업인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도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런 것들은 준주거 지역까지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활성화보다는 나쁘지만은 용적률이 한 500%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정비 사업보다는 뭐 1.7배, 1.8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정비 사업이라 역세권 사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2월 7일 날 한 보도자료입니다.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민간 복합개발 사업, 지금 공공복합은 나와 있는 거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복합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지금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 초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세권 사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4월 10일에는요. 서울시의 보도자료입니다. 신통기획에 대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확대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통기획이 기존에는 주택정비의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재개발 형태의 신통기획입니다. 근데 이것도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확대하겠다. 결국 도시정비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심지, 중심 역할을 하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통기획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 이런 복합개발, 또 한 가지는 이런 신통기획, 도시정비형 이런 확대로 인해서 역세권 사업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역세권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통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이런 역세권 사업을 하는 이런 것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앞으로의 재개발 투자는 어떤 지역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에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투자할 때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기본적인 건 알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